동호회에서 벌어진 우픈 불륜 현장. 제가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제가 처음 참석한 등산 동호회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상대가 누구였는지 아시면 정말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평범한 부부와 동호회 일상. 저는 결혼한 지 8년 차 평범한 직장인 아내입니다. 남편 재훈 씨는 중견 기업의 과장으로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죠. 적어도 제가 알던 그는 그랬습니다. 우리 부부의 주말은 늘 비슷했어요. 토요일 아침이면 남편은 등산복 차림으로 현관문을 나섰고 저는 집에서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났죠. 남편은 2년 전부터 푸른 산악회라는 등산 동호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여보, 이번 주도 산 가는 거지? 점심은 어떻게 해? 응, 회원들이랑 산에서 먹을 거 준비해 갈 거야. 저녁 때 들어올게.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대화가 반복됐어요. 남편은 등산을 정말 좋아했고 산에 다녀온 날이면 상쾌한 표정으로 돌아와 동호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오늘 북한산 100군데 코스 갔는데 경치가 정말 끝내줬어. 다음엔 너도 한번 같이 갈래? 난 괜찮아. 당신이나 열심히 다녀와. 저는 등산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는 게 보기 좋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남편의 등산 동호회는 20명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된 꽤 활발한 모임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산행 후 회식도 하고 가끔 등산 장비나 코스에 대한 정보를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공유하기도 했죠. 남편은 그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었고 나름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배우자의 수상한 행동 발견. 변화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남편이 퇴근 후 핸드폰을 더 자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카톡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휴대폰 화면을 제게서 살짝 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죠. 왜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꿨어? 아,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권장해서. 요새 해킹도 많다잖아.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우리 부부는 8년 동안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후로 남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등산을 나가기 전 평소보다 한참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면도를 깔끔하게 했어요. 등산 가는데 그렇게까지 꾸밀 필요가 있나 싶었죠. 오늘 중요한 손님이라도 만나? 왜 이렇게 꾸미고 가? 아니, 그냥 상쾌하게 출발하고 싶어서. 이상해.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등산복도 새로 샀어요. 고가의 아웃도어 브랜드로요. 원래 남편은 옷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한 달 전이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소파에 놓인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미리 보기에는 토요일이 기다려져요라는 문구가 보였고 발신자는 민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민주? 그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남편이 제게 말한 적 없는 사람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훈아, 민주라는 사람이 누구야?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에게 물었더니 그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동호회 신입 회원이야. 최근에 들어왔는데 등산 초보라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 그래? 남자야, 여자야? 여자.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제 직감은 뭔가 잘못됐다고 속삭였어요. 그 후로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자꾸만 그의 행동이 신경 쓰였거든요. 남편은 등산 가는 날이면 평소보다 2배는 밝은 표정으로 나갔고 돌아와서는 피곤한 기색 없이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8시간씩 산을 탄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짓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받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웠죠. 저는 남편의 옷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향수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낯선 머리카락이 묻어있지는 않은지.
다행히 그런 명백한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상태가 가장 괴로웠거든요. 동호회 모임 참석 결정. 2주 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어느 금요일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내일 등산 동호회에 같이 가면 안 될까? 요새 운동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응? 갑자기 왜? 너 등산 싫어하잖아. 그래도 한 번쯤은 가봐야지.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랑 다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 그게. 내일은 좀 힘든 코스라서 초보자한테는 무리일 것 같은데. 난 괜찮아. 천천히 따라갈게. 그리고 중간에 힘들면 쉬었다 가면 되잖아. 남편은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었는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6시 반에 출발하거든. 응, 알았어.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등산복과 운동화를 준비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 뭔가 명확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씻고 나와 있었고 왠지 모르게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준비됐어? 응, 가자. 차를 타고 북한산 입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남편은 말수가 적었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평소 운전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회원들 몇 명이나 온대? 글쎄,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나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마. 그냥 구경만 할게. 아니야, 괜찮아. 남편의 대답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륜 상대의 예상치 못한 등장. 주차장에 도착하니 이미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4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중장년층들이 대부분이었고 모두들 밝은 색상의 등산복 차림이었어요. 재훈 씨, 오늘은 부인분도 함께? 한 남자 회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오늘 처음 나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고 회원들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다들 좋은 사람들 같았어요. 혹시 제가 의심이 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뛰어왔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긴 생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날씬한 체구의 여성이었어요. 화사한 연핑크색 등산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그녀를 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바로 저 여자구나. 민주 씨 왔네. 오늘 재훈 씨 부인분도 함께 하시기로 했어. 동호회 회장으로 보이는 분이 소개를 했습니다. 민주라는 여성의 얼굴도 순간 굳어졌어요. 그녀는 제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은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눈빛 교환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주라고 해요.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했죠. 반가워요. 저는 재훈 씨 아내예요. 악수하는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첫 만남, 긴장과 어색함. 자, 그럼 출발할까요? 회장님의 구령에 따라 일행은 등산로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남편 옆에 바짝 붙어 걸었어요. 민주라는 분이 그 신입 회원이야? 응. 젊네. 나이가 어떻게 돼? 글쎄 잘 모르겠어. 30살쯤? 남편의 대답은 지나치게 무덤덤했습니다. 너무 무관심한 척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였죠. 저는 앞서가는 민주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경쾌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오르는 그녀는 확실히 등산 초보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몸 관리도 잘 된 것 같았고 등산화도 제법 낡아 보이는 게 자주 산을 탄 사람 같았습니다. 재훈 씨, 오늘 페이스 좀 느린데? 괜찮아? 앞서가던 한 회원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 오늘 아내가 처음이라 천천히 가려고요.
아, 그렇구나. 부인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사실 저는 생각보다 등산이 힘들었어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금방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죠. 제가 힘들어하면 남편이 먼저 내려가자고 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30분쯤 올랐을까요? 중간 쉼터에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들은 3, 4, 5 모여 도시락을 꺼내 먹거나 물을 마시며 담소를 나눴어요. 저는 남편과 나란히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민주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훈 씨, 물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물을 다 마셔버렸네요. 민주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았고 표정은 지나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요. 아, 여기. 남편이 배낭에서 물통을 꺼내 건네려는 순간 제가 먼저 제 물통을 내밀었습니다. 제 거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민주는 제 물통을 받아 물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목에 작은 목걸이가 걸려 있는 걸 봤어요. 섬세한 은색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목걸이가 낯이 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맞다. 한 달 전쯤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액세서리 쇼핑몰에서 결제한 내역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설마 그게 예쁜 목걸이네요. 저는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최근에 선물 받았어요. 민주는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옆에 있던 남편의 어깨가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한테요? 남자친구? 응. 뭐 그런 셈이죠. 민주는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우자와 상대의 혼란스러운 표정. 등산은 계속됐습니다. 갈수록 경사가 가팔라졌고 저는 점점 더 숨이 찼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더 확실한 걸 봐야 했으니까요. 정상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점에서 회원들은 다시 한번 휴식을 취했습니다. 저는 큰 바위에 기대앉아 숨을 골랐고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있었죠. 힘들면 여기서 기다려. 나 정상 다녀올게. 아니야, 나도 갈 거야. 무리하지 마. 괜찮아. 그때 민주가 다른 여성 회원과 함께 우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민주가 제 남편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우와, 경치 끝내준다. 회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인증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남편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평소라면 사진 찍는 걸 귀찮아하는 남편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요청하니 순순히 응했습니다. 재훈 씨 부부, 우리가 찍어드릴까요? 한 회원이 제안했고 우리는 함께 포즈를 취했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히는 순간 저는 조금 뒤쪽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민주의 표정을 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명한 질투와 섭섭함이 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표정이 모든 걸 증명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회원들은 각자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쳤고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김밥과 샌드위치를 싸왔고 남편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민주 씨는 도시락 안 싸왔어요? 한 회원이 물었습니다. 아, 저는 편의점에서 샀어요. 민주는 삼각김밥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그것만 먹어요? 우리 거 좀 나눠 먹어요. 회원들이 민주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고 남편도 은근슬쩍 제가 싼 김밥을 민주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민주 씨도 하나 드세요. 아, 괜찮아요. 이미 많이 받았어요. 민주는 남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어서였겠죠.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맛있으니까 한 개 드세요. 저는 김밥을 집어 민주에게 건넸습니다.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김밥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매주 산 갈 때마다 꼭 싸주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와서 좋네요. 저는 일부러 우리 남편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다른 회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점심을 먹고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보다 훨씬 수월했지만 무릎에 부담이 갔어요.
천천히 내려와. 다칠 수 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고마웠을 텐데 오늘은 그 손길이 왠지 위선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산하는 내내 저는 민주와 남편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은 명백히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마치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척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죠.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다른 회원들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제 남편과 민주를 번갈아 보며 수군거리는 게 보였어요. 원래 재훈 씨랑 민주 씨랑 친했는데 오늘은 왜 저래? 부인 눈치 보는 거 아냐?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쯤 회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회식 어때요? 근처 삼겹살집에서? 좋죠. 회원들이 일제히 찬성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동의했죠. 오히려 잘 됐어요. 술자리에서 뭔가 더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요. 여보, 우리 빠질까? 너 피곤하잖아. 남편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처음 온 날인데 빠지면 안 되잖아. 그래도 가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고 남편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의 황당 변명. 삼겹살집은 주차장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20명의 일행이 자리를 잡고 앉으니 꽤 북적거렸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고 민주는 우리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원 한 분이 배치한 건데 하필이면 그렇게 됐어요. 자, 오늘 고생하신 것 축하하며 건배. 회장님의 건배사와 함께 술자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원래 술을 잘 못하지만 오늘은 일부러 소주를 마셨어요. 긴장을 풀고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요. 고기가 구워지고 소주잔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회원들은 오늘 산행 이야기도 하고 다음 코스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각자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민주 씨, 요새 회사 일은 어때요? 한 회원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바쁘죠 뭐. 무슨 일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광고 회사 다녀요. 기획이라고요. 아, 그렇구나. 힘들겠네요. 뭐 그럭저럭요. 민주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는 걸 피하는 것 같았어요.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는 더 무르익었습니다. 한 회원이 농담조로 말했어요. 재훈 씨, 부인분 예쁘시네요.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재훈 씨 요새 표정이 밝아졌던데 비결이 뭐예요? 다른 회원이 물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냥 등산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등산만 좋아서 그래요? 아니면 산에서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농담조의 질문이었지만 그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고기만 뒤집고 있었고 남편은 억지로 웃으며 소주잔을 들이켰어요. 무슨 소리예요? 등산이 원래 기분 좋은 거잖아요. 남편의 대답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술잔을 들어 민주에게 건넸습니다. 민주 씨, 저랑 한잔해요. 처음 뵙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아, 네.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술잔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술잔을 부딪혔고 각자 소주를 마셨어요. 민주 씨는 등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석 달 정도요. 그렇구나. 근데 오늘 보니까 실력이 좋던데요? 초보 같지 않았어요. 운동을 원래 좋아해서요. 남자친구는 없어요? 주말마다 등산 다니면 데이트할 시간이 없을 텐데. 제 질문에 민주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갑자기 기침을 했어요. 저는 지금 혼자예요. 아, 그래요? 근데 아까 목걸이 선물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 그건 친구한테 받은 거예요. 민주의 대답은 분명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여자친구요? 네. 참 좋은 친구네요. 목걸이도 예쁘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에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술자리는 계속됐고 저는 평소보다 많이 마셨습니다. 소주 반병 정도 마셨을까요?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재훈아,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테이블이 보이는 위치였죠. 남편과 민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눈을 마주쳤어요. 민주가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고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명백히 뭔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한 여자 회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부인분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붉어졌는데. 괜찮아요. 제가 술이 약해서요. 그렇구나. 근데 부인분 혹시. 그 회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훈 씨랑 민주 씨 사이 눈치채신 거 아니에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우리 회원들 사이에서 좀 소문이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꽤 가까워 보인다고. 산행 때도 항상 옆에 붙어 다니고 쉬는 시간마다 둘이 따로 얘기하고. 근데 오늘 부인분 오시니까 완전 남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눈치채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으시죠?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결말, 공적 장소에서 드러난 진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제가 말을 꺼내자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뭐. 괜찮아. 다들 들어주세요. 저는 술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이 모임에 나왔습니다. 남편이 2년 동안 이 동호회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언젠가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회원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 온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보, 그만해. 남편이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아니야. 이제 다 말할 거야. 저는 민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주 씨, 그 목걸이 우리 남편이 선물한 거 맞죠?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그게 3주 전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봤어요. 실버 하트 펜던트 목걸이 28만 원. 제 생일도 아니고 결혼 기념일도 아닌데 왜 갑자기 액세서리를 샀을까 궁금했거든요.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아니야. 여기서 할 거야. 어차피 다들 알고 있었던 것 같던데 뭐. 저는 회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몇몇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훈아, 난 바보가 아니야. 3개월 전부터 당신 행동이 이상했어. 핸드폰에 비밀번호 걸고 등산 가는 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새 옷 사입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나한테 하던 미소를 다른 사람한테 하고 있더라고.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정말 죄송해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등산 친구로 지내려고 했어요. 근데 재훈 씨가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산행 때마다 챙겨주시고 그러다 보니 감정이 생겼어요. 감정이 생겼다고 남의 남편한테 달라붙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 근데 재훈 씨도. 나도 뭐? 남편이 민주를 쳐다봤습니다. 나도 그렇게 대해줬다고. 그래서 내가 착각했다고 그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재훈 씨가 먼저 고백했잖아요. 아내랑 사이가 안 좋다고 요새 대화도 없다고 그러면서. 민주의 말에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먼저 고백했어? 우리 사이가 안 좋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설명해봐.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8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회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회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가방을 집어들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테이블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빼버렸습니다. 얼마나 된 거야? 2개월. 아니, 사실은 2개월 반. 키스는 했어? 남편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잤어? 아니, 그건 아니야. 진짜야. 남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난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남편은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속은 시원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건 고통스러웠지만 더 이상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남편은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제발. 집에 가긴 왜 가? 당신이 나가. 나는 친구 집에 갈 거야.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남편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어요.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을 지켜줬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는 남편의 부재중 전화 37통과 장문의 문자 메시지들이 와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민주한테는 아무 감정 없어. 그냥 순간적인 실수였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8년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증인은 많아요. 동호회 회원들이 다 봤거든요. 그렇다면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정말 이혼이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요.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공원을 걸었습니다. 평일 오후의 공원은 한적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정말 이혼이 답일까? 8년의 세월을 그냥 버릴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번 금이 간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남편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를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아직 내리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본 남편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왔어? 응.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민주한테는 연락 끊었어. 동호회도 탈퇴했고. 그래. 여보,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어떻게든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재훈아, 솔직하게 말해줘. 왜 그랬어? 우리 사이에 뭐가 문제였어?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새 우리가 너무 일상에 지쳐 있었던 것 같아. 매일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고 대화도 없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새로운 자극을 찾았던 것 같아. 민주는 나한테 관심도 보여주고 말도 잘 들어주고. 순간 착각했어. 이게 사랑인 줄.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없으니까 알았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너라는 걸. 민주는 그냥 신기루 같은 거였어.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도 반성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을 뿐 진짜 부부는 아니었던 거죠. 나도 미안해. 나도 당신한테 무관심했던 것 같아.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우리 둘 다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8년 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들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부부 상담을 받는 것. 남편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하는 중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전히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괴롭고 남편을 완전히 신뢰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 30분씩 대화 시간을 갖고 주말에는 함께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닙니다. 남편은 정말 변했어요. 핸드폰도 항상 보여주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에 오고 제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결혼 생활은 한순간의 감정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노력과 배려로 이어진다는 것을. 동호회에서의 그 우픈 불륜 현장은 결국 우리 부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날이 떠오르면 가슴이 아프지만 동시에 감사하기도 해요. 더 늦기 전에 문제를 발견했으니까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평행선을 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되기 전에 오늘 당장 배우자에게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오늘 어땠어? 그 같은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